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30일 새벽에 치러질 A조와 B조의 경기들을 분석해보러 갑니다. 먼저 에콰도르와 세네갈의 경기죠. 에콰도르는 네덜란드 상대로도 아주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거뒀죠. 네, 이른 시간 각 포에게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후반 초반 에네르 발렌시아의 동점골에 힘입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에네르 발렌시아는 이번 대회 3호 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카타르와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수비 라인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그리고 공을 탈취한 후 전환 상황에서 빠른 전개를 통해 공격을 노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동점골도 전방 압박을 통해 공을 탈취한 후 빠른 전개를 통한 득점으로 성공하기도 했죠. 네, 카타르가 약체였던 게 아니라 에콰도르가 확실히 강한 팀인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에콰도르는 이번 경기에서 강팀 네덜란드를 2개의 슈팅 XG 0.10으로 묶어버렸죠. 그리고 15개의 슈팅으로 XG 1.68을 기록하면서 공격적으로도 상대를 압도해냈습니다. 과감하게 상대를 앞에서부터 막아낸 에콰도르의 축구가 월드컵 수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네, 중원에서 멘데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게 됐죠. 네, 멘데스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경고를 받으며 카타르전에서 받은 한 장과 함께 2장이 누적되어 3차전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월드컵 2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에콰도르 빌드업의 핵심이었던 선수기에 에콰도르 빌드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상대팀 세네갈은 카타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을 살렸죠. 경기를 잘 치르다 후반 막판 무너졌던 네덜란드전과는 달리 이번 카타르전에서는 전반에 선제골이 나온 데 이어 후반 초반 추가골까지 터지며 여유있는 경기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네, 사실 전반 카타르가 흔들릴 때 기대만큼 득점은 못 올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마무리 문제가 크게 드러났죠. 카타르가 흔들림에 따라 많은 찬스를 잡았지만 공격을 마무리하는 세밀함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첫 득점도 상대 수비가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기에 기록할 수 있었죠. 마네가 빠진 상황에서 이런 마무리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 후반에는 카타르 공세에 휘둘렸고 맨디 골키퍼의 선방으로 간신히 버텨냈죠. 후반 들어 2점을 뒤지던 카타르가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이때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실점을 했고 맨디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경기 결과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너졌던 수비 라인을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세네갈의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네, 에콰도르는 무승부만 거둬도 16강 진출이 가능한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는 에콰도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덜란드가 카타르에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에 세네갈은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앞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 안 그래도 불안한 수비가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무리 능력에서 문제가 있는 세네갈 공격진이 단단한 에콰도르를 상대로 쉽게 득점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세네갈의 뒷공간을 에콰도르가 잘 공략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마음 급한 세네갈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에 득점은 많이 터지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세네갈의 수비 불안이 더 커지며 에콰도르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네덜란드와 카타르의 경기죠. 먼저 네덜란드는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에콰도르와 비겼어요.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에콰도르의 압박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동점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많이 뛰고 압박하는 상대에게 막히며 제대로 된 공격 전개가 나오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네덜란드 중원의 핵심인 프랭키 데 영이 막히게 된다면 답답한 경기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히 데 영이 막힌 상황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네덜란드입니다. 결국 지난 경기에서 슈팅을 단 2개만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며 굉장히 좋지 않았죠. 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양 윙백들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계속 선발로 기용되는 블린트, 둠프리스의 활약이 가장 아쉬워 보이네요. 아무래도 중앙이 막히면 공이 측면으로 향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때 양 사이드에 위치한 윙백들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턴오버만 기록하는 등 영향가 없는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대팀 카타르는 2연패로 탈락이 확정됐죠.
네, 카타르는 이번 경기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후반전에 아피프를 중심으로 약간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득점까지 기록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시점이 너무나도 늦은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세네갈 상대로 후반전에 보여준 경기력은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반전에는 아피프 선수를 한 칸 내려서 상대의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교체되어 들어온 문타리가 추격골을 만들어내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곧바로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지게 된 카타르입니다. 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을 텐데 가능할까요? 관중들이 이미 경기가 다 끝나기 전에 이미 퇴장하는 등 홈 어드밴티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기에 지켜봐야 하는 팀이 카타르죠. 네, 네덜란드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변이 연출된 가능성은 없겠죠? 카타르가 예상을 깨고 네덜란드에게 강한 전방 압박을 가져간다면 네덜란드가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에콰도르전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전술적 선택까지 가져갔지만 여전히 공격 전개에는 어려움을 겪은 네덜란드입니다. 또한 카타르가 홈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3패를 기록할 수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선다면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카타르가 세네갈전 후반에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을 네덜란드전에서도 보여준다면 무승부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만 두 팀 모두 공격 전개 부분에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기에 많은 득점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카타르의 선전을 예상하며 무승부를 예측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이란과 미국의 경기죠. 이란은 경기력이 반등하면서 승리를 챙겼죠. 네, 첫 번째 경기에서 잉글랜드를 맞아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던 이란은 6대2 대패를 당했었는데 웨일즈르만에서는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2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후반 초반 이란답지 않게 공격적인 운영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번 경기에서 서브로 나왔던 아주문 선수가 선발로 복귀하면서 강해진 공격진의 필두로 후반전에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초반에 두 번의 골대를 맞춘 것을 시작으로 후반전 경기를 주도해 결국 웨일즈 헤네시 골키퍼의 퇴장을 유도해냈고 막판 두 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미 1패를 기록했기에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서 원하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흔들렸던 수비진을 다잡은 것도 긍정적입니다. 네, 첫 경기 6실점하며 무너졌지만 16강 진출 가능성이 생겼죠. 첫 경기 6실점을 기록해 골득실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지만 조 2를 기록하고 있고 승점이 앞선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하게 되어 16강 진출에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웨일스가 잉글랜드를 잡는 이변이 연출되지만 않는다면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이란입니다. 네, 상대팀 미국은 잉글랜드를 상대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네, 미국은 활동량이 많은 젊은 선수를 중심으로 잉글랜드를 압박했는데 특히 무사, 아담스, 맥케니 3명의 미드필더진이 잉글랜드의 선수들을 잘 봉쇄해냈습니다. 잉글랜드 상대로 클린시트를 거두며 0대0 무승부를 기록,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죠. 네, 수비 시에 집중력이 정말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3명의 미드필더진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잉글랜드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수비진은 아직까지 필드골을 내주지 않으면서 역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죠. 특히 첫 경기에서 무시무시한 공격력으로 이란을 압도했던 잉글랜드 공격진들을 상대로 한 결과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공격 전개가 많았고 역습 시도도 좋았는데 골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잉글랜드보다도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결국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사전트나 하지 라이트 등이 출전했으나 모두 득점에 그쳐 다른 포지션에 비해 최전방의 무게감이 아쉬운 미국입니다. 사전트가 1차전 골대를 맞춘 것을 제외하면 최전방 자원이 만든 찬스가 거의 없었죠. 결국 플리시가 외야 등 2선에서 득점을 기록해줘야 할 미국입니다. 네, 그럼 이란과 미국의 경기 두 팀 모두 승리하면 16강 확정인 경기라서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승부를 거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란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관계가 관계이니만큼 매우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웨일스가 잉글랜드에 이기지 않는 한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에 진출하는 이란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죠. 이란의 끈끈한 수비를 미국이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싸움이 될 경기입니다.
득점은 많이 나오지 않고 두 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이란의 수비 축구를 통해 무승부와 언더를 예상하셨네요. 마지막 경기 웨일스와 잉글랜드의 경기죠. 먼저 웨일스는 후반 추가 시간인 98분에 실점하며 패했어요. 네, 웨일스는 이란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하며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종종 이란에게 큰 실점 위기를 맞이하면서 위기들도 있었죠. 결국 후반 39분 헤네시 골키퍼와 타레미가 부딪히면서 퇴장이 나왔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란이 98분에 득점을 성공하면서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1차전에서 PK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던 베일도 이번 경기에선 침묵하게 됐죠. 네, 키퍼 무어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경기 운영에 변화를 줬는데 효과가 없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전에서는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키퍼 무어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변화를 주면서 분위기를 반전해낸 웨일스였습니다. 그렇게 이번 경기에서 무어를 선발로 기용을 했는데요. 공중볼 경합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큰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직접 득점 기회를 생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어에겐 다른 선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낀 경기였습니다. 네, 후반 공격적인 선수 교체를 했지만 공격의 세밀함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윙백 로버츠와 미들필더 해리 윈슨을 빼고 공격수 다니엘 제임스와 존슨을 투입하는 공격적인 교체를 실행했으나 결과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죠. 투입된 제임스와 존슨 모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며 이란에게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도 나오며 추가 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웨일스가 백파이브 라인을 든든하게 갖추지 않는 한 수비 안정감을 바라기는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잉글랜드는 미국의 강한 압박 플레이에 당황하며 비기고 말았죠. 이란과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잉글랜드의 이선 자원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경기였습니다. 미국 선수들의 강한 압박과 몸싸움에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고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교체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면서 아쉬운 경기 운영을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뛰는 양, 에너지 레벨에서 뒤처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선발 라인업 변화 없이 경기에 나섰지만 미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란전과 같은 팀이 맞는지 의심되었습니다. 지난 경기 좋은 활약을 보였던 벨링엄과 스털링이 제일 먼저 교체되는 등 부진한 선수들도 있었죠. 네, 특히 촘촘한 상대 수비 블럭을 깨지 못하며 무득점에 그쳤는데요. 미국의 수비진을 뚫지 못하며 오히려 미국의 템포에 말려드는 모습이었고 유효 슈팅이 단 한 번에 그쳤습니다. 미국에게도 슈팅 숫자에서 뒤지며 어려운 경기를 했죠. 반면 수비 라인에선 소속팀에서 부진하며 걱정거리였던 맥과이어가 생각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웨일스와 잉글랜드의 경기, 웨일스는 무조건 이기려 들 텐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두 나라가 같은 영국 소속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서로 충분합니다. 잉글랜드는 무승부라도 기록한다면 조 2위가 될 수 있어 웨일즈에게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웨일즈 역시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선 이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는 웨일즈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잉글랜드의 수비진이 미국의 공격도 잘 막아냈던 만큼 웨일스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웨일스가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기에 어느 시점이 되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된다면 잉글랜드에게도 많은 찬스가 올 수 있는 경기기에 많은 득점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웨일스의 득점력 부재, 패배와 오버를 예상하셨네요. 서경석 위원님 분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A조와 B조 조별리그 최종전 4경기, 승부 예측 결과, 최종 정리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A조와 B조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내일 C조와 D조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